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곳은 광저우의 스케이트보드장으로 이미 노숙자의 숙박구역이 됐습니다. 한 네티즌이 광동 동관 거리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취업 장면을 촬영했는데 영상 속 흰옷의 남자는 맞은편에서 짐을 맨 젊은이들에게 시간당 8위안의 일자리라고 말했습니다. X계정 MR486에 따르면 중국의 시급은 지난해 하반기 16위안에서 올해 하반기 11위안으로 떨어졌으며 최근 동간의 시급은 8위안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시급이 5위안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광동성 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선전의 2024년 연평균 임금은 174,640 위안, 한화약 3,306만원대로 월 평균 14,553위안, 한화약 276만원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월 823위안, 한화약 15만 7천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그의 월 급여가 평균 급여의 끝부분에 불과한 4,000위안 남짓한 액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의 만위안, 한화약 76만원을 가져갔느냐고 물었습니다. 最新的工资数据表已经出来了，我就说说我们广东这个地区。广东现在工资数据是平均每个月1万块左右，我看到了就觉得这简直是胡扯。其实现在广东大部分的人都拿着3、5千块钱的工资，我就做了个统计，我身边的人，包括我的朋友，真正拿到手的每个月就是4、5千块钱，拿到这点工资的人呢，已经差不多占到了80%了。也就是说，你能拿到5000以上的工资，几乎就可以排到前20了。网上的那些数据，包括视频发出来以后呢，一些数据真的是太扯淡了。广州的工资到底有多低呀？一位粉丝投稿，报考广州增城的一个编外人员，本科学历，35岁以下，工资呢大概是4000块，招收呢7名，但是报名了1000多人，都下班了，简历还没收完呢。 한 90년대생 전문대 졸업생은 광저우에서 4년 동안 일하며 월급 5,000위안, 한화약 95만원을 받으며 주말 이틀 휴무, 회사에서 5대 보험과 주택기금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광저우에 고임금 일자리가 많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인턴 시절에는 월급이 1,500위안, 한화약 28만원에 불과해 하루 3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장을 보러 가서 비용을 절약해야 했습니다. 몇십 위안어치의 채소는 2끼를 해결할 수 있지만 외식은 한 번에 27위안, 한화약 5천원이 들어서 너무 비쌌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광저우에서 일반 대학 학위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民办2本女生在广州找双休的工作，真的难如上青天。这个视频发出去，可能很多人就会觉得我特别标题党，搞这么多噱头，但确实是我的一个现状。家人们，我就是民办2本，还是文科，然后学的是新闻学。之前不是一个新媒体运营的工作是单休嘛？因为可能吧，都得找大家都休息的时间去发这样的一个视频，才有更多的一个流量。但是我就觉得有点累吧，自己的空间和时间很少，真的2眼一睁就是干，2眼一闭就休息，2眼一睁好，然后又干。所以最近在换工作，想找个双休的。然后之前，然后也有投简历，然后也有去面试，结果都不太如人意吧。然后明天周6，给自己放个双休吧。怎么说呢？来广州几个月以来第一次放双休，一整个期待住了家人们。然后下周1有一个面试。 祝我好运吧，也祝大家都可以找到自己合心意的工作。 또한 광저우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도 공식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那昨天啊，我回娘家哈，门口呢有几个发小，他们这几天呢就开始准备出去打工了。他们都说呀，一年到头都是不赚钱的。那有很多老板都知道我是从18岁就去广州的电子厂里面打工的。那后来呢，我还做了几年的人事部的工作。 所以啊，我对于广州电子厂的工资算法真的是特别的了解。那我那个时候的工资呢，最高一个月也能够拿到1600。那么现在广州打工一个月能够拿多少钱呢？他们打工一年到底赚不赚钱呢？今天呢，我就用我做了3年的人事部的经验，我来给你们算一算广州的真实工资情况。那目前呢，广州的底薪是2300，5天8小时，还有22天，这个呢是属于我们的正常班。那每天在厂里面的时间呢就12个小时。 吃饭2个小时，每天工作啊也就是10个小时。那周末加班呢，
1个小时的费用就是用收入的最低工资的标准，也就是2300除以22天，再除以每天8小时。周末加班呢都是2倍的工资的，所以呢我们再乘以2，一个月呢你再加上4天的班，也就是1044的加班费。那么22天呢就属于我们正常的班了哈，每天晚上呢我们可以加2个小时，那每个小时加班费呢是用2300块除以22，再乘以8小时，再乘以平时工资的1.5倍。那么平时加班费呢，1个小时的费用就是19块6毛，那一天你加2个小时呢，就是39块2，也就是说正常一个月晚上我们可以加44个小时，加班费的工资呢就是865了。那你每个月综合下来看你需要加到84个小时班，一个月加班费呢就是1900块钱左右哈。每个月呢我们再加上的那个底薪2300个加班费合在一起，一个月呢就4200多一点吧。那这个月你再加上那个全勤奖加上其他的补贴，一个月工资大概就5000左右。那正常一个月再扣除你的那个伙食费啦、水电费还有五险一金杂七杂八的一些费用，可能就剩下4000多了吧。 중국 경제가 지속해서 악화하면서 각 산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저우의 택시 업계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더 어려운 생존 환경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광저우 일보에 따르면 광저우시 교통국이 매월 발표하는 광저우시 온라인 예약 택시 시장 운영관리 월보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저우에 등록된 온라인 예약 택시 수는 97,400대에서 121만 1,200대로 증가했고 등록된 운전자 수는 129만 9,000명대에서 13만 5,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온라인 예약 차량의 일일 평균 주문량은 14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으며 일일 평균 수익도 343위안에서 312위안으로 감소했습니다. 인터넷 기술 블로그 온라인 리아오지에는 현재 온라인 예약 택시 업계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월 수입 만위안, 한화 약 190만 원을 목표로 하려면 전기차를 몰고 온 힘을 다해 온 도시를 누비고 다녀야 한다. 예전에는 달성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치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블로그 뚱젠짜디에는 이전에 찡더진에서 온라인 예약 택시 업계에 진입할 때 신중해지라고 경고했다. 운송 능력이 포화 상태여서 하루 평균 20건 이상을 맞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택시를 운전하는 것보다 대리 운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온라인 예약 택시 업계에 진입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온라인 예약 택시를 운전하는 것이 배달 일을 하는 것보다 편하므로 여성 운전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많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빈곤층을 도태시키는 시대라고 한탄합니다. 광저우시 교통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예약 택시 운전자들의 일일 평균 주문량은 12건으로 감소했으며 일일 평균 수익은 311위안, 한화 약 59,000원에 불과합니다. 광저우의 온라인 예약 택시 운전자들은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수입이 10,000위안, 한화 약 19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온라인 예약 택시 업계의 위험을 경고하며 운송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실직 후 온라인 예약 택시를 퇴로로 생각하고 음식을 배달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적인 권고 사직이 시작되면서 말단 근로자들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곳에서 자율주행 택시 온라인 예약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한의 6세대 자율주행 택시인 무인 자동차입니다. 4만 명의 온라인 예약 택시 운전자들은 자율주행차 때문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는 이미 6만 건의 주문을 완료했으며 시험 운영 중인 우한에서 한 대의 택시 최대 주문량 20건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우한에서 자율주행 택시 추세가 전통 택시를 따라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这两个新闻放在一起，就是赤裸裸的在告诉你，在这个社会没有任何一条路是你所谓的退路，因为人太多了，剥削太重了，要么是你卷死别人，要么是被别人卷死。我格局太小了，我的眼界太窄了，认知呢也不够，所以呢，作为一个普通人，我完全不理解投放无人驾驶网约车这样的事儿，我更没办法站在一个特别宏观的角度去分析这件事儿。在我的认知里，无人驾驶和无人驾驶网约车这是两码事儿。无人驾驶肯定是要做的，在人工智能这个浪潮里，一步慢，步步慢，所以能追就不要停。但是有必要用在网约车这个行业吗？
这确实是科技的进步，但是这跟蒸汽机代替纺织女工、机械臂代替工人打螺丝，这是一个性质吗？我觉得不是。站在历史的角度，你可以用汽车的出现比马车创造了更多的就业来反驳我，但这玩意儿到底能创造多少新的就业？现在你敢下定论吗？科技发展这个是好事儿，我也是发自内心的为新技术点赞，但是不做好底层人口的未来规划，直接上新技术，这个是我没想到的。整个社会都是靠人口红利发展起来的，对吧？然后一句话要转型高科技了，那红利怎么办？都饿死吗？另外，科技发展到底是为了啥呢？是为了把底层人都干死吗？人工智能取代人类的工作是科技进步，是生产力的提升，这个我承认，但是总应该以改善人们的生活为目的吧。如果科技发展了，生产力提升了，反而生活越来越难了，那你这个发展是为了啥呢？ 또한 임금 삭감과 임금 체불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 광저우, 동관, 펑강 진해 환경미화원들은 월급이 3,000위안, 한화약 57만 원에서 2,000위안, 한화약 38만 원으로 삭감되고 일부는 2달간 임금을 받지 못해 집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파업이 격화되고 양측이 타협하지 않자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미화원 채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인 광고에는 환경미화원들이 휴일 없이 매일 새벽 3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폭염 수당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많은 사람은 돈이 없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상에서 선전 룽화 지역의 여성 노숙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졸업한 대학생들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용기도 없어 일시적으로 거리에서 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동성은 중국 남부에 있는 성으로 오랫동안 중국의 번영을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화웨이전자, BYD 자동차, DJL 드론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국 기업의 본사가 모두 광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 향상이 40년 동안 정체됨에 따라 중국에서 기업가 정신이 있는 광동성이 직면한 고통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상에서 정말 참담합니다. 반나절을 지켜보았지만 소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공업단지에 노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동관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인 헝리 산장 공업지역입니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공장 건물이 수백 채에 달합니다. 한때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이제는 주말에도 도로가 텅 비어있을 정도로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앞서 홍콩에서 기자로 일하던 동이다는 2021년 중국 과학기술의 수도 선전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민과 기업은 홍콩을 떠나고 있었고 동이다는 선전의 발전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개발 직책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동이다가 이 대도시의 활기에 매료됐습니다. 이곳에는 중국에서 가장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세의 동이다는 몇 년 만에 세 번째 직장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초기의 낙관적인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동이다는 선전의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돈을 어떻게 벌지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화이트칼라 임금은 정체되어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사람들은 주택 가격과 학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시진핑의 민간 부분 투자 억제, 미중 무역 전쟁의 지속적 고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원인입니다. 각 지역과 산업에 따라 구체적인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중국인의 생활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이 경제 전망이 어둡고 생활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압박은 개인 생활 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 희망과 활기로 가득했던 선전이라는 도시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선전에 본사를 둔 텐센트 등 기술 기업들은 이미 수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지난해 6월 청년 실업률이 20%로 치솟자 정부가 새로운 통계 기법을 도입해 약 15%까지 낮췄습니다. 채용 플랫폼 저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응답한 직장인 32%가 임금이 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광둥의 많은 대형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광동성 포산의 한 철물 공장에서 직원 해고 방안 통지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회사는 문서에서 유럽과 미국 경제의 영향으로 공장 주문이 감소하고 투자자의 일부 요인이 더해져 2024년 3월 21일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공장은 시장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해외 주문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회사의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향형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 가구, 기계, 금속 등 여러 산업에서 많은 공장이 경영난에 시달려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장은 주문이 없어 직원에게 장기 휴가를 주었고 어떤 공장은 여전히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장은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동관에서 13년간 운영된 동관위아 전자유한공사도 폐업했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위아전자가 폐업을 발표하기 전 공장 직원은 약 1,500명이며 생산 제품은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팬데믹 영향과 외부 경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회사 경영이 점점 어려워졌고 다양한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제품 단가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싸져 마지막 남은 공장마저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공장 폐업과 함께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2023년 광동성에서의 시위 활동은 중국의 다른 어떤 성보다 많았습니다. 회사가 2달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4년 6월 17일 광동 중산 샤시진의 젠지의 의류 유한공사 직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6월 27일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6월 26일 광동 선전의 M+바에서 임금 체불을 당하자 직원들이 옥상에서 모여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난화보조는 선전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신규 등록 사업자 수가 2023년 4분기 대비 15% 증가했으며 이는 실업인구가 4만 명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 분기의 실업 데이터는 이전에 등록된 실업자 수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많은 해고 사건이 보고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아 선전의 실업률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의 실업 인구는 실제 실업자 그룹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시진핑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장려하는 410억 달러, 한화 약 77조 6,314억 원 규모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기 자동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라는 새로운 3가지 마차를 통한 경제 확장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경제 모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980년대 이후 국가는 국민에게 묵시적 거래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거의 완전한 정치적 통제 교환으로 공산당은 안정과 점점 더 많은 번영을 제공할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경제 둔화가 정권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반대 의견의 엄격한 통제와 모든 곳에 있는 감시 카메라 때문에 조직된 반대파가 존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정권자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거래 규칙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